也是蛋糕，我都没得这个能力。 여기 한 중국 여성이 영상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엄청난 빚을 졌다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 유치원 보낼 돈도 없다고 하는데요. 모든 인민을 책임지겠다는 중국 정부의 말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也可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4월 30일 중국 영화 만두 여왕이 중국 본토에서 개봉됩니다. 중국 국민 코미디 배우인 마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영화는 실화 기반의 영화로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홍콩 반환 시기에 홍콩에서 만두 노점상으로 시작한 장젠화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허름한 노점상으로 시작한 그녀의 만두가 현재는 국제적인 브랜드가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영화 하나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영화가 단순한 작품이 아닌 대표적인 주선율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흔들리면 국민의 단결과 사기 진작을 위해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를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장진호나 1921 같은 영화는 공산당의 업적과 국가적 자부심을 부각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잊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런 영화들은 팩트보다는 억지 감동 스토리로 중국 인민의 시선을 끌죠. 그리고 이번 만두 여왕도 역시 중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주 보이는 특징 중 하나인 애국주의와 개인의 투쟁을 담고 있습니다.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급성장한 중국 경제 속에서 주인공의 노력과 성공을 상징하는 사례로 관객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려는 의도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장진호와 전랑토의 미중 갈등을 이용한 애국심 흔들기와 마찬가지로 현재 어려운 중국 경제 상황에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중국은 내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일명 주선율 영화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중국 상황이 외부로 보이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중국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我吴京电影我连看都不看，那演的那战狼那多好啊！我战狼你要说我完全没看，那是假的。吴京的片子要贴给我钱，那我可能看。哦，中间那段我一看就胡说八道，一个戏啊，如果过分的夸张，就失去了真实性。这句话可不是我说的，一个名人说的，他就属于过分的夸张。那他马上要拍新的电影，新电影我更不看了，一次就摆回来。他有一次骗我，我下次不看了。吴京最好看我说的，以后你拍摄方法你改一改，应该是比较真实、接近实际的啊。 一张中国脸，一本中国护照，就是通往最安全地区的通行证。这叫什么？这叫中国人牛逼。 중국 바이두 뉴스는 중국 젊은 세대들에게 인색한 경제가 유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월급 3만 위안을 받는 소득 최상위권 회사원이 12위 안 하나 약 2,500원짜리 도시락을 사기 위해 허접지겁 뛰어가고 변기에 물을 바로 내리지 않으며 맥도널드나 KFC의 에어컨을 쐬기 위해 방문하는 등 어떻게든 소비를 줄이려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외에도 테무의 모회사로 알려진 중국의 저가 이커머스 플랫폼 핀더더가 다시 한번 많은 중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공동구매와 할인 쿠폰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가 브랜드 대신 핀더더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의 테무는 무조건 저렴하기만 한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비싸게 사지 말자라는 구호를 통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배달 어플인 메이투안이나 어러머에서는 할인 쿠폰 없이는 절대로 주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일선 도시의 한 직장인은 우위한 할인 쿠폰 없으면 배달 안 시킨다라고 말하며 이런 작은 절약이 습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글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것이 최근 한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중국 광둥성의 작은 식당의 CCTV에 찍힌 영상으로 젊은 청년이 식당을 방문해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면서 단 이틀이라도 일을 할 테니 밥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영상이었는데요. 那个我可以在这里包2天房吗？这2天我只要有饭就行，不用上公司的。2天后我就离开，没办法找不到工作，我就想来这里包2天房，能吃一点饭。没吃饭吗？没有，我已经有1天半没吃了。 중국에서는 상점을 돌아다니며 음식 구걸을 하는 노숙자들이 많지만 이제는 노숙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음식을 구걸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실업률은 급증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일명 신농민공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으며 배고픔으로 인해 거리에서 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도 중국 SNS상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대도시에서는 웃지 못할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상하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산나물 따기가 인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중국 젊은이들이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이용해 도시 주변의 공원, 녹지, 심지어 교회의 들판으로 가서 다양한 산나물을 캔다는 것입니다. 야채시장에서 나물 한 근을 사려면 12엔 이상을 줘야 하는데 직접 캐면 그 금액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청년은 내가 캐낸 산나물은 20위안도 안 됐는데 하루 종일 허리가 아파서 마사지 비용으로 200위안을 지출했어요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재료 가격을 아끼겠다는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이 사유지나 산나물밭에 멋대로 들어가 마구 캐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대나무밭에 들어가서 죽순을 캐서 훔쳐가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나마 이러한 모습은 중국 경제 침체의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들이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하락하면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지갑 상황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 황당한 행동을 하는데요. 而且这种聪明式的缺德已经进入了基因编组里，代代相传的。一大波的中国留学生回国之前都在准备做一件事情，就是把信用卡里的信用额度全部消费套现，涉嫌欺诈的犯罪，甚至连起码的羞耻感都没有。因为他们竟然在他们的圈子群里议论和评估这样做的风险性，并实施这样的恶意行为，可以想见，信用制度进行针对性的更改，那是肯定的，至少一定会只针对中国人进行更改。颇具勇气的去喊，这是敌对势力。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던 부동산 산업이 무너지면서 끝도 없이 떨어져 자체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는 중국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중국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믿기 어렵지만 전국에 2만 위안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이 7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중국에서의 삶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요즘 일반 가정에서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친척도 없고 집에 아픈 사람도 없으면 최고의 인생이다. 요즘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10년 전에는 급여가 3,000위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급여는 3,000위안이에요. 만약에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지 않는다면 내가 일당으로 번 돈은 모두 식당 주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은 평범함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란 무엇인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5천 위안어치의 곡식을 팔아서 간장, 식초, 소금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집에 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팔았던 쌀을 다시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것이다. 저는 밀크티 한 잔도 비싼 것 같아요. 레모네이드 한 잔도 비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듯 처참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자 한국인을 무작정 조롱만 하던 중국인들이 한국 직업 중개인 영상에 등장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는 어디에서 일하든 1만 위안 이상을 벌 수 있다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중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전부 한국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에게 가장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이 한국에서의 취직입니다. 저희 속보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제발 본인들의 문제는 본인들 내부에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현재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